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21번 문제죠. 앞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지만 그 수능 문제의 유형은 문제의 스타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마다 물론 매년 한두 개씩 혹은 최소한 하나 정도 뭐 듣기에서든 이 독해에서든 변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몇 번에 뭐 어떤 문제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알면 문제를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스타일을 좀 그 몇 번인지를 인식을 하시고 이게 사실은 18번 문제, 19번 문제, 20번 문제가 그러니까 왼쪽 면에 오른쪽에 연달아 세 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넘기면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 주제 문제 사이에 껴 있는 그 왜 이 문제가 주제 문제 사이에 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책의 구성에 있어서 이게 지금 30번대 문제와 같이 있고 또 30번대 문제는 사실상은 주제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문제가 왜 여기에 끼어 있느냐? 사실은 읽는 요령이 30번대의 문제들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첫 줄이 뭐를 제시할 것이다? 예, 그 내용을 제시할 것이고 왜냐하면은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30번대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첫 줄은 항상 방향을 제시할 것이고, 예, 그 똑같습니다. 중간에 어떤 부연 어구나 삽입 어구가 있을 때 내가 읽을 필요가 없는 것들은 건너뛰시고, 중요한 것은 그 내용 전체를 파악을 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읽는 문장을 읽는 스타일이 주제를 파악했던 30번대 문제, 뭐 넓게 보면 20번대, 20번, 22번, 23번, 24번과 같은 똑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지 간에 21번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예, 문제 스타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밑줄 쫙 하나 거놓고 주로 절이나 구에 거 있죠. 예, 이런 데 거 있으면서 그것이 이게 지금 표현이 지금 은유적으로 나오잖아요. 항상 은유적으로. 은유라는 말은 아시죠? 국어에서 쓰는 표현.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그런 화법보다는 뭔가를 숨겨서 혹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을 딱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일단 시작을 해보죠. In the past, it was always a safe assumption that the expanding marketplace would consume everything that was produced. In the past, 과거에라는 아주 관용어고죠. In the past, it was always. 예, 첫째 줄에 it is라고 나옵니다. 그럼 뭐부터 의심하셔야 돼요? 예, 가주어진 적부터 의심하셔야 되죠. It was always a safe assumption. 예, 문장은 이렇게 이 형식으로 끝났습니다. 그것은 일단 그것이라고 해석하고 더군다나 이시 지금 받을 게 없는 상태에서 나왔잖아요. 주절에. 그렇다면 이거는 가주어진주 아니면 강조구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것은 always a safe assumption. assumption은 가정이라는 뜻이죠. 단어 정리는 뒤쪽에서 하겠습니다. 안전한 가정이었다. 언제나. 이었다. 대디하는 이 말이죠. 예, 그리고 가주어진주입니다. 실제로. 가주어고 진주어고. 그러니까 이걸 잘 보세요. 첫째 문장에 is로 시작한다면, 주절에 is로 시작을 한다면 그것은 뭐일 가능성이 높다? 가주어진주일 가능성 혹은 강조구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that. 그것은 안전한 가정이었다. that 이하는 expand라는 동사죠. expand, 확장시키다, 확장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expanding이 된 것이죠. 확장하는 마켓플레이스 그냥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마켓이 또 시장이고 플레이스는 그냥 장소라는 느낌을 강조한 것뿐이죠. 확장하는 시장은 would consume, 소비할 것이다. 뭐를? 모든 것을. that, 주격 관계대명사죠. 문장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일단 was produced, 생산되어진 모든 것을. 이게 상품이겠죠. 생산되어진 모든 것이. 밑에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product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영어를 읽을 때 항상 주의할 것이 뭐냐면 주의할 것이 혹은 그 내가 글을 쓸 때도 주의할 것 하나가 뭐냐면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예를 들면 이 문장을 그냥 product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은 글이 유치해 보이기 때문에 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는 프로덕트라고 표현하고 또 밑에 가면 또 다른 걸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말들로. 그것들을 유념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되어졌던 모든 것을 소비할 거다. 확장하는 시장이 소비할 것이라는 것은 언제나 안전한 가정이었다. 이 말이죠. 경제 얘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경제 얘기하고 경제 얘기 특히 경제 얘기나 뭐 물리학 얘기 같은 거 나오면 조금 어려워하시죠? 물리나 화학 같은 얘기 나오면 예, 그렇더라도 겁먹을 게 없는 것이 그냥 우리는 내용만 알고 우리가 뭐 경제학자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이 문장을 읽을 때 그냥 내용만 따라가시면 돼요. 예. 봅시다. 그러니까 아마 경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내용은 뭐가 안전한 가정, 대디하라고 믿는 게 안전한 가정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팽창하는 시장이 뭘 소비할 것이다. 생산되는 모든 것을 소비할 것이다. 라는 것은 안전한 가정이었대요. 그 정도 느낌으로 가시는 거죠. As a consequence, the primary goal of a company was to produce in the most efficient way, distribute product to the market.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라는 수어입니다. 이거 자체 외우셔야 돼요. consequence가 뭐 순서라는 뜻도 있지만 결과라는 뜻이 있어요.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 똑같은 말은 as a result죠. 이런 건 뭐 정리하고 가도 상관없겠네요. 결과적으로 primary, 주요한 혹은 첫째의라는 뜻이죠. 단어 뒤엔 정의. 이것은 주요한 정도로 보겠습니다. 주요한 목표입니다. 뭐의? 한 회사의 목표는 B2 나왔네요. 일단 어떻게 하시라고요? B 플러스 2 정도 나오면 뭐뭐하는 것이다로 해석해서 되면 그대로 나가시고 아니면 그 유명한 B2 용법으로 가시면 되죠. B2 용법에 대한 설명은 그 문법 쪽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투부정사 쪽에 있으니까. 주요한 목표는 was to produce, 생산하는 것이었다. 아, 괜찮네요. 그럼 것이다로 그냥 가면 되겠네요. 생산하는 것이었다. 뭐로? in과 항상 외에는 쌍입니다. 뭐뭐하는 방법으로 할 때 in.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이었다. 주요 목표는. 그리고 어디에 걸립니까? produce에 걸리겠죠. 당연히 distribute. distribute는 여기서 무엇을 유통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뭐로 알고 계십니까? 보통은 분배하다, 나누어지다로 많이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해석하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프로덕트 뒤에서 잠깐 설명을 할 텐데 여기서 그냥 상품이라는 뜻이죠. 혹은 상품,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시장에 상품을 유통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회사의 주요한 목적이 뭐였다? 과거에는 그 효율적 방식으로 생산해서 그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었다. 이런 뜻이네요. However,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However, 문장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However, the old view that a business makes products and then sells them within the supply chain is no longer so relevant or valid as businesses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y can lead a horse to water, but they cannot make it drink까지 보죠. 좀 지어놓고. 그러나 됐습니다. 예, 이제 문장을 바꾸는지 어쨌든 이제 however는 앞문장과는 무조건 바꾸는 문장이 될 텐데 전체적으로 내용이 바뀌는 느낌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앞문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 가세요. 그러나 the old, 그 오래된 관점은 that. 뒤에 문장이 완벽하니까 동격이겠죠. 뭐라는 관점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동격은 그 뒤에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뷰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온다? 예, 관점이 나오고, 관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만약에 assumption도 그 대절을 많이 쓰는 건데, 여기서 뭐 가조진조지만, 동격을 만약에 썼다 그러면 그것도 이 가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통 이렇게 밝혀줍니다. 되셨죠? 예. 그 다음, 그 관점이 뭐냐? 비즈니스. 비즈니스란 말은 사업이지만, 예, 이건 추상명사죠. 그런데 어가 붙거나 비즈니스에 혹은 복수형이 되면서 비즈니시스가 된다면, 이것은 그냥 사업체, 즉 기업이란 뜻이 됩니다. 사업체란 뜻. 한 사업체가, 아까 또 뭐라고 표현했었죠? 컴퍼니라고 표현했던 걸 또 비즈니스라고 표현했죠? 비즈니스. 사업체가 회사란 뜻입니다. makes product, 상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and then, 이때 그 and 다음에 이렇게 부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and then, 지금처럼 and then, 뭐 and therefore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러므로 하지 마시고 한 번에 해석하죠. 머릿속으로 그냥 and만 잡아두시고 연결됐구나, 대등하게 연결됐구나만 생각하시고 그냥 뒤쪽에 있는 부사만 해석합니다. 그냥 그리고 나서 혹은 또 뭐 therefore 하면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보시죠. 그래서 and then, 그리고 나서 sales, 팝니다. 그것들은 뭘까요? 상품들이겠죠. 어디 안에다 팝니까? 서플라이 체인은 그대로 요새 우리 코로나 터지고 많이 들어봤죠? 뉴스 같은 데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공급망. 공급망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공급의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를 누구한테 생산하고 얘는 또 누구를 또 어떻게 생산하고 얘한테 주고 또 원료를 받고 뭐 이런 과정들. 예, 뭐 이렇게 서로 하는 과정들. 그런 것들을 공급망 이렇게 얘기하죠.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공급을 서로 주고받는 네트워크. 그래서 supply, supply라는 단어는 아셔야죠. 액센트가 뒤쪽에 있습니다. 예, 이게 경제에서 쓰면 공급이라는 뜻이 됩니다. 수요와 공급할 때. 반대말은 뭡니까? 밑에 나오겠지만 demand가 이게 수요죠. 물론 동사로 쓰면 supply는 무엇을 공급하다, demand는 무엇을 요구하다라는 동사지만 경제 쪽에서 쓰면 이렇게 용어가 달라집니다. 그 수요와 공급. 되셨죠? 그 공급망 안에서 이를 생산한다는 이 관점은이 주어져. 노롱고 더 이상 뭐뭐뭐 아니다라는 부사죠. 예, 항상 동사가 합쳐져서 뭐뭐뭐 아니다. 더 이상 뭐가 아니다. 그렇게 relevant라는 단어죠. 여기서는 적절한 뜻입니다. 적절한. 왜냐하면 뒤에 valid, 타당한이라는 뜻이 나왔거든요. 예, relevant라는 단어. relevant는 관계 있는, 그래서 관계된 이런 뜻도 있지만 적절한 이런 뜻도 있다는 거. 그래서 더 이상 적절하거나 혹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있는 관점에 대해서 부정을 해버렸죠? 예, 비교대조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역접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되셨죠? 네. 그 다음 어쨌든 이제 뒤집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뒤집으면 이 문장 그대로 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다음이 끝까지 안 했군요. 그 다음에 as business have come real, come to 부정사죠. come to 부정사 뭐뭐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come to 부정사 이렇게. 제가 항상 그 뒤쪽에 오는 동사들 to 부정사가 있거든 한번 같이 해봐라고 계속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중에 상당수가 수거들이 있기 때문이죠. 뭐뭐하게 되다. 예. 동의어들은 좀 더 뒤쪽에 정리하기로 하고요. 예. 아무튼 그래서 come to realize that have까지 붙였네요. have come to realize that 데디아를 깨닫게 되어 오매 따라 이거 뭐뭐 함에 따라겠네요. 뭐뭐 함에 따라 예, as 뜻이 네 가지가 있다고 외우듯이라고 그랬어요. 때문에 이런 뜻, 그러니까 뭐뭐처럼 뭐뭐대로 이런 뜻도 있고 뭐뭐 함에 따라 그 다음에 because와 같은 때문에 또 when 뜻이죠. 뭐뭐 할 때 이런 뜻도 있다. 비즈니스 여기 보시죠. 이게 사업체들은 즉 기업들은 데디아를 깨달아 오매 따라. 데디아를 뭘 깨달았습니까? They can lead a horse to water. 그들은 누구죠? 예, 사업체들입니다. 대명사 그래서 앞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대명사라는 건 그냥 그거들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어떤 문장들에 있었을 때 여기서는 지금 데이가 누군지 모르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것들을 누가 어떤 것을 받는지 예, 잘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악하시는 방법은 얘기 들었었죠. 예, 어떤 문장이 앞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맨 뒤에 있느냐 대명사가 그것 따라서 맨 앞에 있으면 앞문장에서 찾아야 될 것이고 중간쯤에 있으면 이 앞부분에 찾든가 아니면 여기 없으면 이 앞부분 문장에 찾든가 그리고 끝에 있을 때는 당연히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예, 거의 자기 문장 속에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시고 또 이수로 받느냐 대인에 받느냐에 따라서 복수형을 받느냐 단수형을 받느냐 그런 것도 달라지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그 사업체들이겠죠. 사업체들은 lead A to B죠. lead A to B. A를 B에 이끌다 이런 뜻입니다. A를 B에 이끌다 혹은 이끌고 가다. 말들을 예, 이런 표현들이 지금 은유적인 표현들이죠. 말들을 물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but 그들은 그 기업들은 cannot make it 이건 말을 받겠죠. 예, 오형식입니다. 사역동사죠. 드링크 동사 원형 오신 거 보이죠. 그것들이 물을 마시도록 하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되셨죠? 그러면 이 정도 읽으시고 밑에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t is hard for companies to redistribute their profits. 예, 전형적인 가주어죠. It is 형용사, 전형적인 가주어진죠. 그럼 뭐겠습니까? 투부정사 앞에 있는 for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에 대한이라고만 해석하지 마시고 항상 뭐를 의심하라고요? 예, 의미상의 주어 생각하셔야 돼요. 회사들이 재분배합니다. 그들의 이익을 재분배하는 것은 어렵다. 예, 가주어, 진주어 앞에 뭐 있습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붙어 있네요. 그 다음 Higher profits for businesses require a big target group. 더 높은 이익입니다. 뭐를 위한? 기업들을 위한 더 높은 이익은 요구합니다. 더 큰 타겟 그룹을 요구한답니다. 타겟 그룹은 뭔지 몰라요. 어떤 목표 대상 그룹인가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겠죠. The cost of acquiring new customers can be higher than expected. 비용입니다. over ing 뭐뭐 하는 하시면 된다 그랬죠. 예. 새로운 소비자들을 획득하는 비용은 더 높을 수 있다. 뭐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혹은 기대되었던 것보다. 예, 이런 얘기고요. Customers will not easily buy products that are pushed into the market. 소비자들은 will not easily buy 쉽게 사지 않을 겁니다. 물건을 that 문장 끝났죠? 주격하게 대명사예요. pushed, push A into B요. A를 B에 밀어넣다 이런 뜻이죠. push가 밀다고 pull은 당기다니까 어디 안에 밀어넣지? 시장 안으로 밀어넣어진 물건을 쉽게 사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음 The introduction of unique products will guarantee customer satisfaction. 도입입니다. 이거는 소개란 뜻도 있지만, 예, 소개라는 뜻도 있지만, introduction 얘기죠. 예, 도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람을 할 땐 소개라고 하는 것이고, 물건을 새로 소개하는 것을 도입이라고 하죠. 독특한 상품들의 도입은 보장하다라는 겁니다. 타동사로 무엇을 보장하다 이런 뜻이죠. 보장을 할 겁니다. 뭐를? 소비자의 만족을. 예, 이 정도 읽으시고 내용을 밑에 가서 보시면 되겠죠. 이제 제가 볼 때는 위에서 읽었던 홀스가 누구냐에 따라서 문장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인과 얘들인 건 알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홀스가 누군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예, 홀스를 물에 데려갈 수는 있다. 그러나 걔들한테 억지로 물을 떠먹일 수는 없다. 이런 소리죠. 밑에 내용 계속 보시죠. 그리고
예, 여기 지금 문장에서 이 문장이 아마 앞 문장을 계속 받아서 이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장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역접이나 혹은 비교대조 문장이 될 거예요. In the future, 미래에 companies cannot sell product anymore. 미래에는 회사들은 팔 수 없습니다. 뭐를? 상품들을 anymore, not anymore죠. 예, 더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붙으면 더 이상 팔 수 없다 이 말이죠. 옆에 부연 설명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중간쯤에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이 문장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읽어주셔야 되죠. 예. People will buy from you. 사람들이 너로부터 살 것이다. 아직까지도 좀 모호합니다. 예. 회사들은 팔 수 없고 사람들이 살 것이다. 느낌이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네. 그럼 계속 읽으세요. This means that. 앞 문장은 계속 연속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이렇게 끊기는 게 맞습니다. This means that. 이것은 의미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의미하는 거죠. 또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를까봐 똑같은 소리 또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의미합니다. 뭐를? The old concept of being supply driven 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넘어갈게요. is being replaced by a pull concept 하고 where a company understands what their customers need and works backward. 앞에 있는 이 내용은 대대화를 의미합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오래된 관념입니다. OVING죠? 이렇게 뭐뭐 하는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하시려면 오브는 전치사가 4가지 정도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뭐의, 우리가 가장 많이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가 있을 때는 뭐뭐의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뭐에 관한 이런 뜻도 있고요. 뭐뭐에 대한 이런. 그 다음에 뭐뭐 중에서 이것도 가끔 잘 나오죠. 예, 이건 out of하고 같은 말이고요. 뭐뭐 중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동격이 있습니다. 뭐뭐라는 이거 대절에 있었던 그 동격을 이 전치사는 오브가 합니다. 그래서 동격이라는 어디가 가장 맞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동격 쪽이 좀 맞을지 않을까 진짜로 해석한다면 물론 OVING로 해석할 상관없어요. supply driven. 네. 그리고 driven이라는 단어는 drive라는 동사의 뭐죠? 예. PP죠. 과거분사. supply 아까 공급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A driven 이런 단어들이 꽤 많이 나와요. 요거 그대로 외워두세요. 이렇게 전미사로 붙어 있으면 A driven. 그리고 A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이픈이 있는 단어들은 A, B는 다 우리가 이전에 있던 단어를 두 개를 합쳐서 만들 때 하이픈을 씁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 A 드리븐이라는 단어들이 이제 거의 이거는 관용어로 적혀 있는데 A 드리븐은 하면은 이게 드라이브가 몰고 가다라는 뜻이 있어서 이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걸 추동된, 그러니까 추동이라는 말은 밀어서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이런 뜻으로 이게 추동된이라고 이렇게 보통 외웠는데, 뭐 추진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추진된. 그리고 A, B 이렇게 저기 있을 때 뒤에 있는 B라는 단어가 품사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가 추동된 혹은 A로 추동된. 예, 그때그때 말에 맞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뭐뭐로 추동된 이 정도로 되겠네요. 추동된 혹은 추진된.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게 이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으로 추동된 혹은 공급으로 추진된다라는 그 오래된 관념. 그 오래된 관념이 뭐였습니까? 아까 in the past에서 가진 얘기죠. 아, 그러니까 그때는 공급이 중요하다라는 그 생각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뒤에 부분은 읽을 필요가 없겠네요. 일단 건너뛰죠. be being pp 그대로 외우셔야 되죠. be being pp 진행 수동이라고 합니다. 항상 이름을 붙일 때는 be being pp라고 붙일 때는 이름은 앞부터 붙입니다. 이름은 앞부터 be being이니까 진행이죠. bing니까 그다음에 be pp니까 수동이죠. 이름은 항상 앞에부터 붙여요. 그런데 해석은 언제부터 영어는 동사가 길어지면 거꾸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하시죠. 우리말하고 반대입니다. 이름은 앞부터 짓지만 그래서 be being pp는 그냥 외우세요.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뭐뭐 되어지고 있다. replace는 대체하다, 교체하다 이런 뜻이죠. 대체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뭐에서? 풀 컨셉에 의해서. 풀은 미는 컨셉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조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는 공급으로 추동된이니까 공급이 어떤 주된 원동력이 된이란 뜻인지 금방 알겠는데 그것이 오래된 관념인 건 알겠는데 요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읽어보는 게 좋겠죠. 예, 풀 컨셉이에요. 그러면 뭐 읽어보면 마켓은 이게 동격이겠죠. 그러니까 가로는 마켓은 풀 아시죠? 풀과 푸시 구별하시면 되죠. 풀은 어떻습니까? 당기다라는 뜻이고요. 푸시는 밀다 라는 뜻이죠. 풀 당깁니다. 상품을 뭐로부터? from you 당신으로부터 당깁니다. 이때 you가 누굴까요? 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you 정말 나를 믿을까요? 내용상 보면 어떻죠? 누굴까요? 예. 시장은 당깁니다. 상품을 누구로부터? 당신으로부터. 시장이 당긴대요. 상품을 당신으로부터. 그렇다면 이 시장은
말 그대로 시장일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겠죠, 당연히. 이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급자, 즉 회사들이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풀 컨셉이라는 것은 아까 서플라이. 적어도 이건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체된다는 것은 이관념하고 이관념이 적어도 반대다. 그래도 이 말을 읽고 모르시면 여기까지 6까지 읽고 모르셔도 풀 컨셉이 적어도 반대라는 의견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아닌, 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디맨드 컨셉 정도, 디맨드 드리븐 정도 되겠죠. 아무튼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반대되는 두 개념이 나오고 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할게요. 회사들이 푸시, 민답니다. 뭐를? 상품들을 어디에? 시장에 민답니다. 그게 서플라이 드리븐이랍니다. 그런데 풀 컨셉은 뭡니까? 시장이 당긴답니다. 오히려 주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어가 컴퍼니였고 얘는 마켓이었어요. 그러니까 서플라이 드리븐은 회사가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마켓, 이게 소비자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U가 바로 컴퍼니가 되는 것이죠. 그건 모르셔도 그냥 이렇게 반대말이라는 것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거는 풀 컨셉을 수식하는 관계부사죠. A company understand. 회사는 이해합니다. What their customers need. 그들의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타동사 뒤에 WH 의문사는 안 봐도 뭐다? 간접 의문문이다. what은 자리를 차지하니까 need의 목적어로 넣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들의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거 어디에 연결될 거예요? end는. 이럴 때 찾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다? 모양을 보시면 돼요. 일단 동사죠. 동사를 연결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동사 몇 개 있습니까? need가 있고 understand가 있죠. 근데 얘는 모양 보고 딱 알 수 있어요. 왜? 여기는 지금 거의 동사 모양, 사실은 현재형이긴 하지만 동사 원형이 갖고 얘들은 뭡니까? 3인칭 단수에 s들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셔야죠. 이거는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찾으실 게 아니죠. 그 and나 but이나 or 같은 대등급사 연결할 때, 특히 동사 같은 거 연결할 때는 그 모양을 좀 잘 보시면 가끔 그 힌트를 얻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모양을 보시고 나중에 안 되면 그때는 내용으로 연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한 회사가 와디아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한 회사는 backward, 뒤쪽이라는 뜻이죠. word가 붙은 다음 어디를 향하여 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여기서 부사죠. 뒤쪽으로 작용하는 풀이래요. 되셨죠? 뒤쪽으로 작용한다? 이런 말들 잘 모르셔도 돼요.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소비자들을 이해하고, backward, 아마도 뒤쪽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푸시해서 밀었는데 그거를 반대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죠. 그 다음, 여기를 안 했네요. deciding, 분사구문이죠. How it can satisfy that demand by developing new capabilities. 결정하면서, 분사구문입니다. How it, 이때 이은 뭘까요? 당연히 컴퍼니겠죠. company can satisfy. 어떻게 그 회사가 만족시킬 수 있는지. 대절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 끊겼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항상 그 타동사 뒤에 대절만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 그 수요를, 이게 수요가 나왔네요. 수요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결정하면서 뭐에 의해서? 발달시키는 것에, 혹은 발전시키는 것에 새로운 능력을. 됐습니다. 그러면 이 홀스라는 건 누군지 역시 대강 감이 오네요. 소비자겠네요. 그죠? 회사들이 소비자들을 상품에 데려올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상품을 사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겠네요. 몇 번이죠? 4번입니다. 보시죠. 계속 해석은 해야 되니까. Thinking about business from the outside in perspective. 일단 건너뛸게요. is mainly a customer-centric view where organizations no longer have a sales focus but a buying focus까지. Thinking about. 이렇게 첫 문장에 ing 형태가 나오면 가능성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이게 동명사 주어가 되거나 혹은 분사구문이 되거나. 그거는 뒤쪽을 봐야 알죠. Thinking about business까지는 목적어죠. from은 전치사 보니까 이만큼이죠. 그 다음에 뭐 나왔습니까? 동사 나왔죠. 그렇다는 것은 얘는 동명사라는 소리죠. 만약에 저게 분사구문이었으면 컴마하고 주동사 이렇게 주어가 별도로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문장에 ing가 나오면 무조건 그것을 하면서라든가 하는 것이라든가 하지 마시고 일단 기다리셔야 돼요. 읽으면서. 생각하죠. 뭐에 대해서? 비즈니스, 프롬, 뭐로부터. 이것도 두 단어 밖이라과 안이라는 전치사를 두 개 연결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의 관점, 이란 뜻이죠. 밖에서 안으로의 관점으로부터 회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이지 보는 순간 이게 주어라는 걸 아는 거죠. 주로 뭐다? 커스터머 센트릭. 아까 했던 드리븐과 마치로 A 센트릭 하면 이게 다 보면 어디서 왔습니까? 센터에서 온 단어죠. 그러니까 A 중심의 이런 뜻이 돼요. 이것도 전미사로 항상. A 중심의. 즉, 소비자 중심의 관점. 아까 위에서 몰라도 결국은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니까 저게 소비자라는 느낌이 오죠. 아까 홀스가.
됐죠? 이죠. 단지 뭐다? 주로, 메인인 주로죠. 주로 소비자 중심의 관점이다. 이 말이죠. 다시 볼게요. 뭐에 대해서? 사업을 생각하는 것이랍니다. 뭐로부터? 바깥에서 안으로의 관점으로부터 회사를 생각하는 것. 예, 됐죠? 여기서 바깥이라는 건 아마 컴퍼니의 바깥이라는 소비자라는 뜻이고, 안이라는 건 이렇게, 그러니까 방향성이 기업이 있고 소비자가 있으면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바깥이니까 바깥으로부터 안쪽이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이것까지는 알 수가 없죠. In other words, 달리 말하면 being demand driven이 나오네요. 예, being demand driven 아까 했었죠? 예, 수요로 추진되는 혹은 수요로 추동되는 이런 뜻이죠. 그다음 그리고 그곳에서 관점을 받는 것. 그 관점에서 이 말이죠. 관계부사 계속중법 조직들은 이거 혹시 나데이 바삐라는 거 눈치채셨나요? 예, 나데이 바삐도 항상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해석할 때 이 not이란 건 그냥 부정이라는 뜻이지 꼭 not이 오란 뜻이 아니라는 거. 뭐 never가 와도 괜찮고요. 어떤 부정의 뜻만 오면 됩니다. 노런 거도 더 이상 뭐뭐 많다니까 부정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조직들은 더 이상 세일즈 포커스, 판매 초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판매 초점이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판매에 초점을 두는 거겠죠. 초점을 가지고 있지 않고 뭡니까? 바잉 포커스, 즉 사는 데 초점, 수요의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죠. 네. 경제 얘기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 내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문장 구성을 보면 아마 역접이 될 수도 있고 비교될 수도 있는데 안에 또 관점으로 보면 안에 그 소재의 관점에서 보면 정확한 비교대조 문장이죠. 뭐하고? 여기 나왔다면 서플라이 드리븐하고 디맨드 드리븐의 문제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서플라이 드리븐이었는데 현재는 디맨드 드리븐이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경제학을 조금 하신 분들은 이게 사실은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아실 텐데 전혀 상관없이 소재로 그냥 파악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답은 4번이고 단어 정리만 좀 해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assume이라는 단어가 배웠었죠. assume. 예,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려면 무엇을 가정하다라는 단어를 이 단어를 지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가정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 가정하다 해도 되고 뭐 추정하다 해도 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가정하다 추정하다 같은 말이니까요. 뭐 가정, 추정하다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단어 뭐 있었죠? postulate라고 기억나시나요? postulate 바로 직전에서 했던 단어입니다. postulate 또 뭐가 있었죠? presume이라는 단어도 있었죠. presume이라는 단어도 assume도 있었고 presume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대표적인 단어는 suppose죠. 예, 가정하다. 이것들의 각각의 명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assume의 명사는 assumption이 되는 거고요. assumption. 예, 푸는 발음 안 합니다. 이게 그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이게 규칙 중에 그 발음을 하는 규칙 중에 뭐가 있냐면 자음이 3번 겹치면 가운데 발음은 보통 발음을 잘 안 해요. 그래서 assumption 하지 마시고 assumption이 맞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most라고 있잖아요. 이런 걸 most, 뭐 트 발음도 약하긴 한데 most라고 하는데 여기다 ly를 붙이는 경우도 있죠. 대개 이런 뜻으로 주로 대개 이런 말을 쓸 때 그때 보면 st까지 있을 때는 most까지는 트가 발음이 나지만 st, l이 3번 겹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있는 자음은 발음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의해서 mostly가 아니라 마슬리가 되죠. 마슬리, 모슬리 혹은 마슬리가 되죠. 예,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발음할 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음 3개 겹치면 중간 자음은 발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됐고요. 그 다음에 assumption 했고, 그 다음에 얘는 postulation이라고 합니다. postulation. 예, ATE로 끝나기 때문에 다 ration이 명사죠. 그 다음에 presumption입니다. assumption이 아니라 jumption. presumption, 그 다음에 supposition이죠. supposition. 예, 이렇게 명사들이라는 거 같이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postulate, would consume. consume이라는 단어는 다 아실 거고 무엇을 소비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primary goal of company was to produce in the most way and display. product라는 단어는 뭐죠? product는 앞에서 한번 수능특강 그 영어 할 때 한번 했었는데 영어 독해 말고 예, 이게 우리말로 그대로 하면 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의 산물이라는 뜻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죠? 어떤 그 생산된 물건을 또 산물이라고 하니까 그 생산품이라는 뜻에서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예, 제품이나 혹은 상품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1번. 그 다음에 뭐 어떤 결과의 산물은 그러니까 결과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 결과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두 가지 중에서 뭐 1번이 가장 많이 쓰이지만 예, 이런 뜻도 있다라는 것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다 나오니까. 그 다음
product. However, the old view, the business makes product then sells them within the supply chain and no longer. 예, 아까도 말했지만 supply라는 단어 한번 보고 갈까요? supply 하고 뒤에 있어요. 예, 명사를 쓸 땐 공급 이런 뜻입니다. 타동사를 쓸 땐 뭐죠? 무엇을 공급하다 이런 뜻이죠. 조금 더 하실 분들은 supply A with B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그러면 A에게 B를 공급하다. 누가 똑같죠? provide A with B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with B하고. demand 나왔었죠? 이거 우리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요구죠. 그런데 이게 경제학 용어로는 수요란 뜻이 있습니다. 이게 수요. 수요와 공급할 때 수요. 그래서 타동사는 무엇을 요구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되셨죠? 이 두 단어. 그 다음 비즈니스 해비트 컨트롤러즈 that can lead a horse, lead A to B 있었고요. lead도 사실 lead to, lead A to B, 그 다음에 lead A to do라고 세 가지로 변하죠.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sells any more, people will buy from you 하고 distribute, distribute, 액센트가 리에 있어요. 예, 보통은 이거 뭐랍니까? 무엇을 분배하다. 혹은 배포하다 이런 단어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경제 쪽에 쓰면 무엇을 유통시키다. 우리가 뭐 유통업자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유통시키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그렇죠. 이게 하는 동작이 똑같죠. 이렇게 뭘 나누어 주는 거나 혹은 경제에 뭘 이렇게 물건을 뿌리는 게 다 유통시키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는 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relevant, 예, 저 위에서는 relevant 안 했네요. relevant라는 단어, 예,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혹은 관계된, 그래서 be relevant to 하면 뭐뭐와 관계되다, 관계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 이게 적절한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예, 그다음 옆에 나왔었던 그 단어가 뭐였었나요? 예, 아무튼 valid라는 단어, 타당한이라는 뜻이 있고요. 다른 이제 아까 드리븐 다 했네요. 드리븐도 했고, 퍼스펙티브 뭐 관점이라는 거 다 아실 것이고, 예, 그런데 퍼스펙티브가 혹시 예술 쪽에 나오거든. 이게 원래 뜻이 원근법이에요. 원근 혹은 원근법이라는 뜻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관점이라는 뜻으로 우리 주로 많이 쓰이지만, 예, 이 정도 단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